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5년 2월 18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기사 두 개를 보고 전체적인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들 시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이야기를 할 건데,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왜 일어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면 좀 더 이 시장을 좀 더 느긋하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기사는 미국 "비트코인 큰 손 되나? 글로벌 경쟁 촉발 가능성" 이라는 타이틀인데요. 주가 비트코인 비축 움직임에 전 세계 촉각, 암호화폐 시장 들썩, 긍정적 영향 기대 커. 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코인 비축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글로벌 비트코인 경쟁 시대가 도래하는가? 네, 도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또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나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미국이 이제 매입을 하기 시작하면은 또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런 양 국가 간의 경쟁이 되게 심한 그런 상황인데, 미국에서도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중국에서도 매집을 하고 다른 이 나라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매집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한 위상 자체가 사실 지금이랑 굉장히 달라지겠죠. 굉장히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 사이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한다고 거듭 말씀드렸고, 그런 측면은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자, 그럼 이 기사는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순풍 타고 알트코인 ETF 몰려온다. 자, 2월 16일 기사고요. 코인 거리뒀던 미 SEC, 솔라나, XRP 등 ETF 심사 요청서 검토. 승인된 기관 투자 유입, 코인 가격 끌어올릴 듯,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의 솔라나 현물 ETF 심사 요청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21 쉐어즈와 비트와이즈, 바네크, 하나리 캐피털, 프랭클린 템플턴도 솔라나 현물 ETF 출시 경쟁에 참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승인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이 비트코인 ETF라는 것도 승인이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이 비트코인 ETF도 처음 얘기가 나왔던 시점은 2016년도, 17년도 이때 사이클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21년도 사이클에서도 승인되냐 마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렇게 또 24, 25년도 사이클 돼서 또 이제 완벽하게 또 승인이 나고, 그럼 승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됐죠? 가격이 급락하면서 한 20% 빠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흐름이 승인이 되면 떡상할 것이다, 승인이 안 되면은 떡락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접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아까 앞서 본 이 두 가지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국가적인 어떤 비축 자산이 될 정도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미국에서도 모으고 중국에서도 모으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제 많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코인을 많이 모으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반감기로 인한 공급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과 가치 상승이 올 것이고, 그러면 그에 따른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알트코인들까지도 충분히 가치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방향성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또 친가상자산 정책을 피고 있는 미국 행정부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 ETF까지도 금융 시스템에 편입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방향성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에 이 시장에서 계속 트라이를 한다고 하면은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방향성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승인되냐 안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맞추려고 할 필요도 없고, 꼭 승인될 필요도 없고, 승인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게 좋지만, 이러한 어떤 방향성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관찰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아까 첫 번째 기사를 보면서 비트코인이 전략적 비축 자산이 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자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왜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없느냐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려 보자면은요. 이 비트코인이란 자산은 탄생 이후로부터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그 하나하나가 뭐 예를 들어 이때는 A라는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는 B, 뭐 C, 뭐 D라고 그냥 쉽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D인 시점에서는 국가들의 어떤 전략적 비축 자산이 될 수 있는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근데 D 시점, 지금 시점보다 A 시점을 놓고 보면 이때 당시에는 좀 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믿고 있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가치를 눈뜬 사람들은 극소수였겠죠. 그 극소수인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지금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낮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굉장히 빨리 눈치챈 사람들의 수익률은 당연히 높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쵸? 근데 A에서 B 시점으로 가면은 A보다 B 시점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된 시점이죠. 날짜로는 이제 16, 17, 18년도. 아마 17년도, 18년도에는 비트코인이 엄청 또 핫했었으니까 뭐 박상기의 난 이런 이슈도 있었고 비트코인의 존재 자체를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 시점에서 가치를 믿은 사람들이 가지는 또 수익률일 거고요. 또 세 번째 20년도, 21년도엔 어떻게 보면은 17년도에 비록 뭐 코인에 물렸어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이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 거의 21년도에는 정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됐다 싶을 정도로 많이 알게 되었죠. 그 D 시점, 현재 시점에서는 아예 대놓고 나라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건 정말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 비트코인이란 자산에서의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A보다 B가 높아야 되고 B보다 C가 높아야 되고 C보다 죄송합니다. 반대로 A보단 B가 적어야 되고 B보단 C가 적어야 되고 C보단 D가 적어야 된다라는 게 옛 투자 고전 뭐 투자라는 어떤 영역에서의 모든 역사를 살펴봤을 때 틀리기 힘든 정말 '이번엔 다르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상 '그러긴 정말 쉽지 않다.'라는 제 아주 강력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도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뭐 기적적인 상승이 일어날 것 같다는 정말 저는 좀 어렵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뭐 갑자기 이번 사이클에 뭐 10억 간다, 뭐 20억 간다, 6억, 7억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그 의견도 존중하지만 그 관점에서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이번 사이클은 끝났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아니요. 저는 이 비트코인이 120K에서 200K 사이까지 이번 사이클에서 갈 수 있다고 저는 좀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이 상승장의 끝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즌 종료라는 관점을 가지신 분들도 많지만 저는 그 견해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어떤 사이클 시점에서 봤을 땐 정말 모든 것을 투입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국면이기 때문에 시즌 종료일 가능성도 당연히 염두를 해 두고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은 아니고요. 다만 제 투자자로서의 제 개인적 견해는 '아직 이 사이클이 남아 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도지코인을 가지고 영상을 찍었었죠. 한 달 전쯤 제 영상을 봐 보면은요. 솔직한 제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락뷰를 보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때 좀 영상을 찍고 나서 바로 이제 갑자기 좀 반등을 하는 느낌도 좀 있어 가지고 좀 '괜히 찍었나?' 싶을 정도로 좀 '생각보다 하락이 좀 빨리 끝났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뭐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불운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에 제가 이야기했던 어떤 그 견해가 거의 뭐 너무 정확하게 가고 있어 가지고 이 견해를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자면 지난번에 제가 좀 알기 쉽게 이렇게 3 단으로 보이시죠? 3 단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 드렸는데 그때랑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승, 하락, 또 상승, 하락, 또 상승, 하락인데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한파동 정도가 저는 전고점을 깨면서 상승할 수 있는 큰 파동이 하나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도지코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전 고점에서부터 뭐 1.2 불까지도 열어둔 상태로 저는 이 시황을 보고 있습니다. 전 고점에서 직전 고점까지 112%가 올랐고 112%가 똑같이 오르면은 1달러인데 저는 마지막 파동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1 불보다 더 높은 뭐 1.2 불까지도 전 가능하다. 넓게 보면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난번 영상과 어떻게 보면은 좀 관점 자체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분할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죠. 여기서 이 부분이 저점을 찍었을 수도 있어요. 저점을 찍었을 수도 있는데 좀 더 뭐 계단식으로 하락을 해 준다든가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분할 매수를 쭉 한 다음에 다시 올 상승장을 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알트코인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많이 빠지고 굉장히 오래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인지를 꼭 하시고 '에이 설마 더 내려가겠어?' 라는 시점부터 막 50% 60% 떨어지는 게 알트코인이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저도 진짜 소액씩 조금씩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XRP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많이 떨어지지도 않은 것 같아요. XRP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봉으로 보면은 별로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XRP와 솔라나 이런 그 코인들을 제가 보면서 오늘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의 자산군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선이 가치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가치. 그러니까 이 빨간 선은 가치 그래프인데요. 가격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가격 그래프는 이건데 근데 가격이랑 가치랑 왜 딱 안 맞을까요? 가격과 가치는 딱 맞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양의 기대감이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양의 기대감.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의 편의를 위해서 음의 기대감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음의 기대감. 양의 기대감이라는 건 뭘까요? 양의 기대감. 양의 기대감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취임식 이전에 가격이 올랐죠. 자, 그리고 호재가 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뭐 환희라는 부분도 기대감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타 등등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 뭐 여러 가지 그냥 복합적인 그런 것들이 양의 기대감이고 이 음의 기대감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약간 악재가 나올 것이다. 아니면은 뭐 재료가 소멸됐다. 라던가 뭐 혹은 공포 이런 것들도 다 음의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음의 기대감일 때는 언더슈팅인 것이고 그러니까 양의 기대감일 땐 오버슈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이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변동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변동성이라는 게 생기는 것의 어떤 원리를 우리가 정확히 좀 이해를 하면은 흔들리는 장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정말 제가 뭐 텔레그램이라던가 여러 어떤 커뮤니티들에서 아씨 또 왜 빠지는 거야 막 이런 글들을 보면은 그런 감정 자체가 든다는 게 뭔가 이 상황이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답답하다. 약간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글들이 전 되게 많다고 느껴지는데요. 정말 쉽게 생각하면 양의 기대감이 사라지면 음의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은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내려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깐 '가격이 가치보다 많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오버슈팅한 것이고, '가치보다 내려간다.'라는 거는 언더슈팅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속해서 반복, 반복 또 반복한다. 그런 시장이 이 가상자산 시장이고, 주식 시장이고 부동산 시장인데,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적을수록 변동성이 적은 것이고, 그게 이제 부동산이 변동성이 적고 상대적으로 주식이 적고, 이제 상대적으로 가장 변동성이 높은 게 가상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가격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뭐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아, 오버슈팅 했으니까 언더슈팅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정말 아까 제가 들었던 예시를 그냥 그대로 그냥 한번 이렇게 그려 볼게요. 이렇게 그냥 그려도 어 자, 요 윗구간 뭐 정말 그냥 대충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린 거기 때문에 뭐 '이 그래프가 딱 맞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 그래프 위에 요 구간은 오버슈팅, 요 아래는 언더슈팅, 오버슈팅, 언더슈팅 구간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버슈팅 구간이니까 오버슈팅한 상태에서는 좀 더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면은 좀 더 뭔가 마음도 편하고 좀 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를 이번 연도에 정말 불장이 와 가지고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고, 큰 수익을 낸다 쳐요. 근데 큰 수익을 내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뭐 투자라는 행위를 멈출 건 아니잖아요. 투자라는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 상승장이라는 게 만약에 남아 있지 않아서 만약에 그냥 이대로 쭉 내려간다. 쭉 내려가더라도 우리가 투자라는 행위를 지속하는 거는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모두 다 좀 대비는 돼 있어야 될 것 같고, 결국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시장에서 어떻게 배워 나가고 꾸준히 우상향을 해 나갈 것인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챙겨 가시면서 수익을 내야만 사실상 진짜 좋은 기회를 만났을 때 그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물론 돈을 어느 정도 벌어서 더 이상 뭐 '코인 투자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부동산 투자만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아요. 물론 그것도 좋은데, 자산이라는 거는 부동산이 됐든 뭐 주식이 되었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고, 어떤 뭐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도 우리가 뭐 잘 해내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본질적인 좀 이해를 바탕으로 마음 편한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아직은 그래도 이번 연도에 그래도 한 번에 알트코인 상승,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 보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이 사이클 중에 1, 2, 3, 4 크립토 윈터부터 시작해서 회복을 하고 성장으로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4년 사이클에서 끝자락 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끝자락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너무 정말 그 위험한 베팅, 무리한 베팅은 지금은 진짜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무리한 베팅은 이런 두 번째, 세 번째 회복장에서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관점이고요. 다시 올 또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회복장이 있을 테니까 그때 더 크게 베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더 크게 부를 이뤄나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기사를 통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한 어떤 방향성과 비트코인 차트와 알트코인 차트를 통해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최근 슈퍼워크 NFT 이벤트와 파이어드 책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파이어드 책 같은 경우에는 저와 한정수 작가가 지금 시간을 맞추기가 좀 애매해 가지고 그 사인을 아직 못 했거든요. 그래서 사인이 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슈퍼워크 NFT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지원해 주시면 그거 반영해서 당첨자 선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